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37번과 38번 교재는 52, 55페이지고 유산소 적응, 운동 적응 이 편에서는 혈관 신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혈관 신생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존의 혈관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혈관 신생이라고 한다. 이런 생리적인 단계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 거를 혈관 신생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 신생이 발생합니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고 조금 유식한 말로 이게 적응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극으로 인해서 적응이 발생하는데 이 화살표는 뭐겠어요? 이거는 과정이죠. 과정. 어떤 과정이냐면 조절 과정이에요. 혈관 신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 조절 과정이 명확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명확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극과 적응,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명확한데 이 과정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절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명확한 건 뭐냐면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혈관 신생이라는 적응 결과를 유발시키는구나 라는 거. 다만 이 조절 과정에서 유력한 놈은 있어요. 혈관 내피에서 성장인자를 분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골격근이 자극되는 거죠. 그 골격근 자극으로 인해서 골격근 주변부의 혈관에서 내피 성장인자를 분비하고 걔네들이 혈관 신생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골격근 주변에 혈관에 있는 내피에서 왜 인자를 분비하느냐? 골격근에 운동을 하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자극들이 내피인자를 분비시키고 그 내피인자가 조절 과정을 통해서 혈관을 신생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게 가장 유력한 얘기예요. 그러나 유력하기 때문에 조절 과정을 지금 시험 문제를 꼭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에 이 과정이 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는 시험 문제에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적응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혈관 신생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밑밥을 다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수도, 크기도 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요거를 일단 알고 지나가야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면 산소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산화대사가 증가한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산화대사가 증가한다는 거는 산소 추출 능력도 좋아지고 산화 효소도 있잖아요. 걔네들의 활성도도 좋아진다.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의미다. 그래서 제가 산화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혈관 신생이죠. 이게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적응 결과니까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 증가합니다. 심박출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 아셔야죠. 1회박 출량, 그 다음에 심박수의 관계. 요거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거는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혈장량이 증가하는 거죠. 혈장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정맥혈 회계량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랭크 스탈린 법칙에 의해서 더 강한 수축력으로 인해서 1회박 출량이 증가하고, 그쵸? 그러므로 심박출량이 증가하더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산소 운반이죠. 산소 운반. 산소 운반은 적혈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그러니까 혈류를 또 분배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혈류 재분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 시간인가요? 교실에서 공부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분배라는 건 결국에는 혈관의 직경이죠. 혈관 직경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조절하는 거죠. 직경을 조절한다는 자체가 압력을 조절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이 모든 것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개선되고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분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골격근으로 더 많은 혈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하던 사람이 적응했는데 운동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트레이닝 원리 중에 가역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우리 이미 공부를 했어요. 퇴행하는 거죠. 그렇죠? 본래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것보다 더 퇴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모든 내용들, 우리가 밑밥으로 깔았던 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퇴행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왜 개선되느냐?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능력이 왜 좋아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밀도가 증가하니까 표면적이 증가한 거예요. 요 하나일 때보다의 이 겉의 면적보다 두 갈래로 갈라졌을 때의 면적이 더 높죠. 더 넓죠. 왜냐하면 길이가 더 기니까.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요게 표면적이 더 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출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산소가 확산된다는 건 결국 혈관에서 세포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짧을 때, 표면적이 작을 때보다 표면적이 클 때 더 많은 산소가 뭐랄까 확산될 수 있는 문이 더 많아진 거죠. 문이 더 넓어진 거지. 이해되시죠? 표현이 부족해요. 저는. 예,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표면적이 증가한 게 유리하다. 혈관이 신생된 건 결국 표면적이 증가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확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혈관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세포에 더 가까워지겠죠. 아무래도 밀도가 증가하면 거리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확산하는 거리, 요 거리 있잖아요. 거리도 감소하는 거죠. 거리 감소하죠. 그 다음에 표면적 증가하죠. 라고 하니까 산소의 확산 능력이 증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혈액이 이렇게 한 길로 흘러갈 때는 빨라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두 길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느려져요. 여기서부터 느려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모래놀이 할 때 모래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물을 흘려보내면 두 길을 흘러갈 때 속도가 느려지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다니까. 저는 그랬는데, 전 진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쉽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당장 흙장난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속도가 느려지면, 여기를 지나가는 속도가 느려지면 세포에서 그만큼 충분히 산소를 추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산소 추출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혈관 신생은 유리한 반응이다. 적응 결과다. 즉 이게 유산소 운동 능력을 개선시키고, 유산소 운동 능력은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이런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일단은 혈관 신생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나 항상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